건강식품과 미용제품 등에 표기된 화학물질 무첨가라는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화학학술지 네이처 케미스트리에서는 화장품, 건강식품, 가정용 세제, 음식물 및 음료수를 포함한 모든 상품이 철저히 검사, 분석해서 화학물질 무첨가라는 표기를 정확하게 사용한 상품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개할 상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화학물질 무첨가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학공학 박사이자 화장품 회사 CEO인 시에지의 양이 쓴 화학, 알아두면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는 화학물질이 첨가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무첨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첨가의 유래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일본의 화장품 관리부는 방부제, 계면활성제, 유화제, 자외선 흡수제, 항산화제, 인공색소, 인공향료, 형광표백제 등 102종의 화학물질을 발표 지정 성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일본의 제조사들은 102종의 발표 지정 성분을 사용하면 반드시 포장지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분이 없을 땐 간략하게 무첨가라고 표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첨가란 표시는 이 102종의 지정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에 표기된 무첨가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용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색소, 향료 무첨가, 방부제 무첨가, 인체 유해 물질 무첨가, 인공 화학 물질 무첨가라는 표기는 어떤가요? 과연 이 표현들은 타당한 것일까요? 색소, 향료 무첨가는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방부제 무첨가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제품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으려면 무균 충전 및 무균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제조사는 극히 적습니다. 인체 유해 물질 무첨가라는 표현에 대해 저자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물이나 소금도 많이 섭취하면 중독이 되는데 해로운 물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인공 화학 물질 무첨가처럼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또는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 아닌 이상 제품에 인공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무첨가란 문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성품을 첨가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균이 득실득실한 천연 제품은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보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첨가나 천연 유기농에 대한 맹목적 선호보다 모든 성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화학물질이라는 말 자체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람 몸에 사용하는 제품에 화학물질을 넣으면 어떡해? 라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화학물질 무첨가 제품은 없습니다. 여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가중합니다. 화학 조미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그런 예죠. 화학 조미료의 학명은 글루탐산 노모 나트륨입니다. 아미노산 계열 나트륨의 일종으로 다시마나 가스오부시 등 천연 식재료에서 발굴한 인공 발효 조미료입니다. 화학 조미료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은 갈증과 중국 음식 증후군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음식 증후군과 화학 조미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갈증은 화학 조미료의 용량과 관계 있습니다. 두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화학 조미료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화학 조미료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화학 조미료는 용량만 주의하면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공식품에 첨가된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100% 화학 성분으로 만든 조미료입니다.
한때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흑설탕의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어 많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첨가한 양심불량 사장과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아크릴아마이드는 인공적으로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물질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음식물 첨가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음식물에 직접 첨가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종이를 만드는 작업이나 하수 처리 작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흑설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것은 사탕수 수줍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자칩, 구운 아몬드, 채소 볶음에도 마이야르 반응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깁니다. 이런 사실관계로 본다면 흑설탕 말 독설탕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셈이죠. 현재 아크릴아마이드와 암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두렵다면 흑설탕만이 아니라 디저트, 튀김, 구이 요리 등 가열 처리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면 튀김, 구이 요리를 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습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비싼 살균 세척기를 사용하죠. 하지만 저자는 채소와 과일을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에 뿌리는 농약은 대부분 접촉성 농약이기 때문에 농약이 표면에만 묻고 내부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굳이 계면활성제나 비싼 전용 오존 살균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오존 살균 세척기를 사용할 경우 오존에 분해되지 않는 농약이 더 많아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오존이 다른 성분과 이상 반응을 일으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디 클렌저가 암을 유발한다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동의 근거는 보디 클렌저의 성분인 파라벤 때문입니다. 파라벤은 방부제의 일종이며 장시간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나 샤워할 때 보디 클렌저와 피부가 접촉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서 체내에 흡수되는 파라벤의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암을 일으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색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색을 자주 하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색약에 사용된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들도 PPD 무첨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염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PPD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성분, 예컨대 레조르시놀, DOPA 등을 첨가해야 합니다. 이들 성분의 구조는 PPD와 비슷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식물성 염색약은 안전할까요? 천연 식물성 염색약은 100% 식물성 염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 유래 성분이 첨가된 염색약입니다. 염색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을 첨가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 염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학, 알아두면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는 일상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화학 상식을 밥상에 관한 화학 상식, 세안과 목욕에 관한 화학 상식, 미용에 관한 화학 상식, 청소에 관한 화학 상식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제대로 알면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수고나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를 다룬 모두의 화학책입니다.